녹화를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종류를 나눠드릴게요. 자, 준모님,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DTO는 이 세 개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 RS 데이터는 약간 특별한 경우죠. 그쵸? RS 데이터. 자, 얘는 특징이 뭘까요? 특징. 언제만 쓰인다? 조회 빼고 다. 그쵸? 조회에서는 잘 안 쓰여요. 왜냐면 조회는 성공 실패 약간 이런 게 딱히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쵸?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조회 빼고는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형태는 뭐가 있죠? 형태는 RS 데이터 보이드. 이게 뭐예요? 가장 간단한 형태죠. 이걸로는 뭐예요? 뭐밖에 할 수 없다? 성공했냐? 실패했냐? 실패했으면 어떻게 실패했냐? 그거밖에 몰라요. 형태 1이고요. 형태 2는 뭘까요? 여기다가 엔티티 DTO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뭐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보고서에 그 데이터로 이번에 뭐 생성된 뭐 게시물 혹은 삭제된 게시물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에 데이터를 2개 이상 껴넣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뭐뭐뭐 res body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 그럼 일단 이걸로 해결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안 되면 뭐 합니다? 이거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각 액션 메서드마다 2개가 필요한데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저장 기능이죠. 자, 그리고 수정 기능으로부터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받는 거죠? 입력값. 이거는 뭐예요? 출력값 표현하는 거죠. 약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수정하는 데 필요한 입력값을 담는 클래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출력값 담는 거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준모님, 얘네들을 무조건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만들면 될까요? 모든 액션 메서드마다 이렇게 2개씩 다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냥 만들지 마세요. 네, 기본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시고 어차피 조회할 때는 아니면 또 조회할 때든 뭐든 어쨌든 웬만하면 뭘로 해봐라? 웬만하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리턴해도 되고요. 얘를 RS에 담아서 리턴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단 말.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 뭐 쓰는 거예요? 얘를 도입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언제 쓰면 될까요? 입력값이 여러 개일 때 보통 얘를 사용하죠. 이 녀석은 뭐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다? 얘를 써야 돼요. 리턴 타입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객체들의 조합으로 해보고 안 된다. 그래도 뭐 이 저장을 하고 나서 리턴을 할 때 데이터를 뭐 2개, 3개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그때 만드는 겁니다. 약간 이해되실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건데, 자, 보통 여기 게시물 리스트를 보여줄 때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5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객체가 어떻게 날라와야 돼요? 일단 배열 형태로 날라와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객체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요? 5개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여기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누가 해줘요? 나중에 리액트가 해주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서버에서 이런 제이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있잖아요. 자, 제가 여기 게시물 목록 페이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때 게시물 번호 필요한가요? 번호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날짜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죠? 제목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죠? 작성자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본문이 필요한가요? 본문이? 자,
본문이 필요할까요? 여기 게시물 목록을 보여줄 때 제목이 아니라 본문을 그냥 본문이 필요할까요? 자,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자, 네이버 기사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뉴스 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요걸 뿌린다 해볼게요. 요 세 개를 뿌리기 위해서 게시물의 번호 필요한가요? 번호 필요합니다. 우클릭 해볼까요? 우클릭 요소 검사해서 요소 검사가 아니죠? 자, 우클릭해서 뭐 필요해요? 자, 링크 주소 복사 해보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 고유 번호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고유 번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뉴스의 본문도 지금 요걸 표현하는데 필요한가요? 본문이 요걸 그릴 때 필요할까요? 본문이 뭐냐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요런 거 주머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조금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게시물 리스트를 표현할 때 프롬 한 다음에 포스트를 하고 where 뭐야 그래 order by id dsc limit 0 10. 자, 주머니 맞춰보세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줄 때 필요한 거겠죠. 왜냐면은 최신 10개를 가져왔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게시물 표현할 때 이거를 아이디만 가져와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디만으로 충분한가요? 게시물 고객한테 번호만 보여주는 게 될까요? 안 되죠. 정말 근데 다 가져와야 될까요? 자, 작성 날짜 보여주면 좋겠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타이틀 정도 보여주면 좋겠죠. 근데 콘텐츠가 필요할까요? 콘텐츠가 네. 자, 생각해보세요. 얘가 기껏 해봤자 몇 바이트예요? 이 숫자 해봤자 뭐 8바이트나 4바이트밖에 안 되겠죠? 이게 몇 바이트일까요? 이 뭐 날짜 해봤자 뭐 한 몇 바이트 안 되겠죠? 이것도 이건요. 제목 해봤자 뭐 100바이트 될까요? 이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최대 1기가도 가능해요. 이걸 롱텍스트로 잡았을 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은 1기가짜리가 쓸데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필요할 때만 얘가 브라우저로 전송되면 좋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상현님, 요게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랑 솔직히 우리가 요 타이틀에다가 보통 뭐 저장해요? 제목 이런 거 저장하죠. 콘텐츠에다가 내용 1 저장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사실 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들진 않으시죠? 사실? 그쵸? 근데 얘는 해봤자 맥시멈 100개밖에 안 돼요. 얘는 몇 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내용은? 10만자 가능할까요? 만자? 1만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자, 요거 3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게시물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 둘, 셋. 이 게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게시물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좋아요. 이걸 아예 보여드릴게요. 슬로그 여기서 글을 보시죠. 내 글 볼까? 여기 우클릭 눌러서 요소 검사 눌러가지고
아, 여기 이거 지금 제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걸어놨구나. 그래서 여기 안 보이겠다. 아, 괜찮은 게 있으면 좋은데. 잠깐만요. 아무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스트 DTO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포스트 DTO에는 뭐만 들어 있어야 되냐? 예를 드릴게요. ID,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포스트 with content DTO라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상현님? with content가 무슨 뜻일까요? 포스트는 그죠, 내용 포함입니다. 자, 보통 포스트 DTO랑 포스트 with content DTO의 용량이 몇 배 차이 날까요? 많으면 1000배까지 차이 나요. 왜 그럴까요? 내용이 있냐 없냐는 사실 어마어마한 용량 차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우리 가끔 인터넷에 글 보면 진짜 긴 글은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나게 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이트를 만드는데 메인 화면을 만든다 해볼게요. 자, 메인 화면에는 보통 글 제목만 나오나요? 그 본문까지 나오나요? 제목까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목 10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 글의 본문까지도 우리가 가져오면 그건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닐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본문은 예를 들어서 얘 제목이 10자로 해볼게요. 본문은 10만 자일 수도 있어요. 그 10만 자를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줄 것도 아닌데 얘를 불러오면은, 이 불러온다는 게 뭐냐면은 고객 브라우저로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왜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대부분에는 뭐 써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언제만 쓰면 좋을까요? 게시문 그쵸, 상세 페이지 보여줄 때만 얘를 쓰면 됩니다. 그쵸? 아무튼 DTO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또 볼게요. 자, 멤버의 유저 아이디를 담아야 될까요? 사실 유저 아이디는 사용자 로그인에 쓰이는 비밀 개인정보잖아요. 이거 담으면 될까요? 멤버 DTO에 얘를 담으면 될까요? 패스워드 담아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멤버 DTO는 멤버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는 아이디랑 뭐 날짜랑 얘가 무슨 권한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정도는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멤버의 이런 경우가 있어요. with 유저네임까지 포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있을까요? 내 정보 보여줄 때. 자, 내 정보 보여줄 때는 어차피 나의 정보를 보여주니까 그때는 유저네임을 보여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해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스트 엔티티가 있으면은 포스트 DTO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멤버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멤버 DTO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최소 정보만 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최소 정보만 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멤버 with content 뭐 이름은 마음대로 줘도 됩니다. 여기다가는 뭐예요? 이제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